이번엔 다르다. 구원투수 사라진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또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서 같이 공부 겸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은근히 또 기대했던 지원군이 있었죠. 연준 의장. 여태까지는 증시를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이 지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살살 달래주는 그런 말들을 해줬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보면서 1월달 금리 결정 관련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연준 의장이 말하는 와중에 진짜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을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확실히 작년하고 올해 태도가 달라진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경제가 확실히 다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민첩하게 여기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셈이죠. 사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새로운 말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왜냐면 워낙 뉴스에서 경고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3월에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얘기도 이미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었고, 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양적 긴축, 소위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걸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니까, 또 그 전제도 인플레가 지속되고 고용시장이 아주 좋을 경우라는 단서를 또 달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다 했던 말 반복인데 겁줬던 만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저의 희망사항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증시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일명 매파적인 해석으로 보시는 분들은 봐라, 지원군 없다, 이제 연준이 안 도와준다,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다 연준 의장이, 지금 인플레 잡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비둘기라 그래서 이걸 좋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예상된 수준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조기 축소 언급도 아예 없고, 금리 인상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는 강경 문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한 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게 아니고 0.5%포인트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오히려 예상된 수준 아닌가라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일단 시장은 적어도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대했던 발언이 안 나오니까 연준 의장이 이제 안 도와주는구나 라는 실망이 많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 가격이 2년 최고치 순식간에 급등, 순간적으로 급등도 했고요. 금리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 올린다, 돈 흡수한다 이렇게 되면 더 돈 빠지는 곳이 신흥국이죠. 대표적으로 블룸버그에도 메인 기사에 한국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국 코스피, 중국의 대표 지수들도 약세장에 진입 근접했다.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20% 고점에서 20% 빠진 거 말하는데, 오늘 제 영상을 찍는 시점에 코스피도 정말 겁나게 빠지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지면서 고점 대비 20% 빠졌고, 중국이나 아시아 증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자금이 쭉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또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안 빠질 수는 없죠. 나스닥, S&P 등등 지금 10%대 근접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이 금리인데요. 시장 금리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쭉 빠지는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 3대 지수,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 보여드리는데요. 나스닥 ETF인 QQQ는 고점에서 15% 정도, 16% 가까이 빠져 있고, 올해 1월이 채 안 지났는데요. 13% 넘게 올해만 빠져 있고요. S&P 500도 이제 조정 영역, 고점 대비 10% 상당히 지금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포함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믿었던 구원투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은 연준한테 기대할 바가 없죠. 다음 회의 혹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2월 중순에 오늘 했던 1월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때 또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오히려 또 안심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당분간은 이제 연준 의장이 말한 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대할 바가 없다, 연준이 안 도와준다, 반대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악재 다 사라졌지 않냐, 불확실성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의견이 지금 분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지원군이 사라진 건 맞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실적이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마소가 실적이 잘 나와줘서 방어를 좀 한 편인데, 오늘 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요 얘기도 하고, 이제 남은 또 구원투수는 애플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애플이 미국 증시 대장이자 빅테크 멤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애플이 선방에서 방어해주지 못하면은 다른 빅테크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니까 휘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실적도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치 앞이 정말 안 보이는, 전망이 불가능한 각자 도생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써놨지만 지원군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실적이 중요해졌고, 기업들 각자가 잘하냐 못하냐로 상당히 주가가 희비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넘쳐나니까 누가 실적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조금만 분위기 좀 다 같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파티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 진짜 투자자들이 까다롭게 실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죠. 마침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간만에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테슬라 주주이신 분들도 같이 공부 겸 보면 좋겠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의 미래에 관련된 얘기들도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괴물 같은 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실적 발표 직후에 막 급락하기도 하고 엄청 요동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일단 앨런 머스크가 직접 발언한 것들을 제가 요약해왔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매출, 이익, 모든 지표가 예상치를 다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전망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겠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차량 인도 증가율이 90%, 전년 대비 자동차 고객한테 전달한 게, 판매한 게 9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테슬라가 직접 제공한 자료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 싹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빨간 게 테슬라고 나머지는 뭐 GM, 도요타, BMW, 더, 현대, 뭐 닛산, 포드 다 있는데 당연히 뭐 성장성이야.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건 보이고요. 누적 인도량 100만 대를 거의 앞두고 있는 93만 대 올해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인도 증가율도 90%에 육박하고 이런 성장 덕분에 매출도 65% 증가했고요. 대부분 50% 정도 성장해주면 많이 할 거라 그랬는데 예상치를 뭐 괴물같이 뛰어넘었고요. 순이익도 뒤에 보여드릴 거지만 현금 흐름도 엄청나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싹쓸이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무려 14.7%인데요. 앨런 머스크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했는데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게 자동차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향후에도 더 높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의 브랜드 파워, 독점력을 책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도 30 넘어가면 되게 경제적인 해자,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애널리스트들 예상한 것 중에서 최고 수준에 달하는 30%가 넘는 숫자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게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연준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때려잡으려고 금리 인상하고 조기 긴축한다고 할 정도잖아요. 기업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업이익률 줄어드는 거. 왜냐면 인건비,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는 기업들을 월가에서 투자할 때 조심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좀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전에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만년 적자 회사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앨런 머스크도 이걸 의미 있게 말하더라고요. 누적 수익이 드디어 플러스 전환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테슬라 누적 수익인데요. 쭉 마이너스만 하다가 드디어 쉽게 말해서 까먹은 돈 다 만회한 겁니다. 작년 올해 번 돈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이너스 까먹은 돈 2020년, 2021년 그냥 한 큐에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앨런 머스크도 직접 말했지만 이제야 진짜 회사가 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정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도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시기에 돌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여기까지는 가까운 현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또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참 앨런 머스크는 당장 자동차 사업보다도 그 뒷단에 있는 부분에 관심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 같아요. 올해 특히 신차 이런 거보다도 로봇에 집중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향후 로봇 사업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번 발표했죠. 테슬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뒷붙인 얘기를 보면은 노동력이 경제의 근간이고 이 노동력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엄청난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자동차보다도 더 큰 테슬라의 수익원은 결국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거든요.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수익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멀리 길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재무 담당자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이건 앨런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향후 연평균 50% 성장이 가능하다. 와 보면서 참 이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그 비싼 값어치 프리미엄이 또 정당화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표현했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단순히 매출 이익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 자체도 마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역시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나 어떤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들의 이익이 점점 더 가속화가 붙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느끼는 거지만은 자동차만 팔아서 나올 수 있는 마진이 아니니까 시장에서도 역시 결국에는 이 회사를 소프트웨어에 가깝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아직 시장 초기니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테슬라 지역별 점유율도 급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이 테슬라 주가고요. 이 형광색 보이시는 게 오늘 실적 발표가 반영된 예상 실적입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 올렸을 때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예상치가요. 얼마나 테슬라가 돈 벌 것인가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급등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개별 이슈가 아니라 금리 인상, 조기 긴축, 돈이 빠져나갈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비싸게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냐
않겠냐라는 각종 우려가 끼면서 주가는 고점에서 한 25%, 30% 내외로 왔다 갔다 빠져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요즘 애프터마켓이죠. 또 프리마켓 이럴 때도 너무 변동이 심해서 정신이 없던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25% 내외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10에서 20% 넘게 빠져 있습니다. 웬만한 주식들은 다 과거의 주가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적 나오는 거를 더 유심히 봐야 되고 주주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투자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테슬라가 오르면 다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아니 테슬라 같이 비싼 주식 사지 말고 싼 주식, 소위 말하는 가치주 사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위험해지실 수 있는 게요. 오늘 같은 경우도 AT&T라는 대표적인 고배당 가치주인데요. 이런 주식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요. 향후 전망, 성장성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던져버립니다. 8% 폭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버는 돈의 8배 거래되는 대표적인 가치주 중에 하나인데 고성장 주식은 위험하고 이런 가치주는 안전하다. 이런 것도 또 조금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정말 각자 도생, 지원군이 없는 시장에서도 성장이 뒷받침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웬만한 실적 갖고는 방어가 안 되고 향후 가이던스, 테슬라도 가이던스를 그래도 잘 내놓은 편이거든요. 물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전망치를 정말 잘 내놓은 편인데 그럼에도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고 가치주라고 불리는 싼 주식들도 지금 이거 못 내놓으면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유지 또는 증가가 가능한가 이건 인플레 대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한번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요한 기업들은 이렇게 같이 공부 겸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연준 의장도 이제 나 없이 잘 해나가게 이런 시장에 시그널을 준 편이고요. 그동안은 내 덕분에 그냥 마음 편하게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세였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경고라고 해석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다음날 애플 실적 발표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애플이 막 향후 전망치를 낮추거나 이러면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실적 요 캘린더는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여기 1월 거고 2월에도 쭉쭉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 알파벳, 스벅 이렇게 있는데 미리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주기적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올린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는 테슬라 주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테슬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주주로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건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럴 때 저도 역시 불안할 수 있으니까 테슬라를 좋아해서 믿음이 있어서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실적 분석 자료는 영문이긴 하지만 그래프나 숫자 이런 걸 딱 보기 좋게 정말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이번에 특히나. 그래서 IR 자료, 실적 발표 자료는 제가 올려둘게요.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요 핵심 발언 장표도 같이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장이 당분간 안 좋을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현금화 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상황에 맞게 이렇게 불안한 만큼 또 전망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보유하는 거는 그건 맞다고 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최악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 20% 정도는 꼭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 전에 이거 현금 없으면 또 불안한데 잠 안 오는데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멘탈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장표도 보여드리지만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수백가지도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게 2008년부터 미국 증시에 팔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누가 싹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또 그때가 기회였다 더 살 걸 이런 후회를 저는 안 하려고 개인적으로 그 후회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성 안 하려고 눈 딱 감고 좋은 주식을 공부 열심히 해서 추가로 천천히 수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평소에 좋은 일 뭐가 있고 호재와 악재, 나쁜 일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두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딱히 테슬라 자체의 악재는 제가 봤을 때 안 보이거든요. 정말 비싸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우려로 급락하고 있다. 이거 외에는 테슬라 혼자서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렇게 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제가 왜 샀는지 정리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저한테는 없어요. 이럴 때도 작년 5월 달에 30% 넘게 빠지고 지금 간만에 또 거의 한 8, 9개월 만인가요? 오랜만에 또 30% 넘게 빠지는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두고요. 참고로 제가 올해 초에 올해 아직 1월달 한 달도 안 지났지만 2022년에 떨어질 때마다 3월 주식이 무엇인가요? 라고 설문했을 때 무려 2위에 오른 게 테슬라였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앞으로가 당분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이 기간이 이 주식을 모아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좋은 주식에 목표 수량을 적어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난
10주 모으려고 했는데 지금 2주였는데 앞으로 월급 나올 때마다 잘 됐다, 조금씩 더 모아가자, 수량 늘려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좀 괜찮아진 것 같고요. 지금 당분간은 변동성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서요, 다들 마음고생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렇게 악재만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식이 막 올라가고 호재만 가득할 때는 악재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분명히 악재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반대로 악재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기업들이 뭐 하는지 이제 관심이 사라지고 호재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식 투자 하시는 거, 이제 앞으로 난 주식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하기로 하신 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같이 만들어서 잘 대응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애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장 또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IR 자료, 실적 발표 자료, 그리고 제가 앞서 보여드린 한글로 이걸 요약한 장표는 댓글 더보기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